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드스트대학교 두뇌상담 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박사님 인간 수업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은혜를 주시고요. 네. 자녀 교육 또 인간관계 참 우리가 유익함을 얻는 시간인데 지금은 아빠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빠들 방송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엄마만 하다가 진작 할 맞습니다. 걸 그랬어요. 좋은 아빠 되기 10계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 5계명 정말 은혜로웠고 네. 아이를 대하는 모든 행동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눈치를 안 보게 하자라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자 박사님 오늘 6계명입니다. 네. 자 이제 6계명 어떤 건가요? 아이와 함께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와 함께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라.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취미 생활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들에게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아빠 지금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날 것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많은 아이들이 취미가 뭐니 그럼 게임이요. 그렇죠. 네. 자 게임인데 아빠가 게임에 대해서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게임을 말려야 되는 아빠가 같이 해줄 수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빠의 역할에 따라서 아이의 취미가 게임에서 다른 취미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박사님. 않죠? 네. 예. 자 그런데 게임보다 재미난 것은 지금 아이 뇌에는 없어요. 그러면 게임보다 재미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이와 함께 게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가자. 네, 일단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야, 지금 자 오늘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박사님은 네. 단순하게 아이와 함께 취미 생활 여기에 뭔가 덧붙이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렇죠. 일단은 나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는 집을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서 즉 아이가 가지고 있는 뇌에서 탈출을 시키라는 거죠. 이 게임에서 탈출을 시켜서 우리 아이가 게임 말고 그 이전에 무엇을 좋아했을까? 예.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게임 말고 그 다음으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게임의 뇌에서 탈출을 시켜서 일단 그 다음 좋아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에게 무엇인가 취미를 해줘라 그러면 아빠들은 대부분 자기 취미에다 아이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등산 가자. 자, 뭐 예를 들어서 예. 캠핑 가자. 이렇게 아빠 취미에다 아이를 맞추면 아이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없죠. 그럼 아빠는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1박 2일을 준비해 갖고 갔다 왔는데 아이는 내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 아빠는 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갔는데, 근데 아이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탕수육을 시켜놓고 먹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취미에 먼저 내가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박사님 그러면 지금 아버님들이 오늘 또 이제 6계명 와서 네. 아니 나도 취미가 있고 나도 정말 그 어떻게 조금 시간 내 가지고 내 취미 생활 하는데 자녀에게까지 이게 취미를 또 바쳐야 되나 뭐 이런. 그러면 네. 우리 송 PD님은 아이들 취미가 뭔지는 아세요? 아이 취미는 알긴 합니다. 네. 뭐 배드민턴 있고 뭐 네. 탁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네, 그런 그 것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같이 해준 거는 보니까 딱 뻔히 아빠가 같이 할 수 있는 배드민턴, 탁구, 축구 이 정도예요. 예. 그거 말고 아이하고 정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가 혹시 있나 생각해 본 적이 있나는 거예요. 잘 없죠. 없는 잘 것 없죠. 같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애하고 영화 한 편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뭐 가족끼리 영화관 가서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이하고 단둘이.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엄마하고 가족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아빠가 같이 가서 봐준 적, 이런 것, 이러한 것들이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야. 뭔가 거창한 걸 만들어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보는 재미없는, 아이가 보는 영화, 아이가 보는 방송 하나를 함께 진지한 척하면서 봐주는 것부터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어느 날 아무리 봐도 취미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나가자. 그러면 지금처럼 축구하자. 자, 이게 일상의 축구하자. 그러면 축구는 그냥 놀아주는 거지 취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이의 취미를 찾기 위해서 아까처럼 영화를 한 편 같이 봐주면서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나하고 먼저 지금 공감이 되고 있는가. 어. 그러고 나면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다 내가 맞출 수 있는 거죠. 일단 영화 맞췄잖아요. 근데 예. 이게 쉬운 건가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지금 맞출 수 있는 시간은 아빠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밖에 없어요. 예. 그럼 주말이면 아빠도 피곤하고 쉬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취미를 맞추면서 그냥 가서 대충 30분 1시간 놀아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취미를 맞춘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렇죠. 좋은 아빠 되는 게 그럼 쉽냐고요. 음. 어려운 거예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하고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청소년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 취미를 하다못해 게임이라고 해도 아빠가 이름도 몰라요. 못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때 맞춰놓지 않으면은 못 따라가는데, 그럼 이때 뭘 해주는 거냐면 우리 아빠는 이런 분야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빠에 대한 생각, 아빠는 맨날 돈만 버는 사람, 아빠는 잠만 자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뇌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면 옛날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끓여줬던 청국장. 근데 저희 아내는 또 그걸 싫어해요. 예. 왜? 저희는 이게 충청도식 청국장이거든요. 어. 근데 전 그걸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어렸을 적에 뇌에서 각인한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든 안 좋은 추억이든 오랫동안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맛있다 없다 하도록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맛을 저장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아이가 그 취미를 통해서 엄청난 뭐 특기까지 뭐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는 어렸을 적에 내 안에서 이런 아빠야라고 하는 아빠의 맛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겠어요? 아빠를 찾아가. 그렇죠. 그거를 어릴 때 넣어주는 거예요. 요 시기를 놓치면, 딱 요 시기가 넘어가서 이제 청소년이 돼버리면 이때는 아빠가 뭐 할까? 축구를 해도 이제 내가 져요. 그리고 그렇죠. 아빠 나 친구하고 할래. 재미없어요. 이제 재미가 없어서 안 돼요. 아니, 지금 저는 가슴속에 이렇게 와닿은 단어가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가 아빠를 찾아올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좀 안 그럼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가슴, 뇌 안에 우리 아빠는 지금 나는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는 어떤 맛일까? 정말 달콤하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아빠냐? 우리 아빠는 바쁜 아빠고 어떤 아빠냐? 어떤 아빠로 넣어놨을 때 아이와 공감대 형성을 어릴 때 해주면 그게 내가 희생하는 만큼 아이가 컸을 때 말로 바꿀 걸 거꾸로 대로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박사님께 솔루션을 주신 게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보고 싶은 그 영화,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투자를 해서 한번 봐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박사님, 그러면 이 취미 생활을 우리가 이제 좀 맞춰주려고 할 때 네네. 우리 아빠들이 좀 유의사항, 네. 야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특히 이제 아빠들이 잘못된 생각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게, 얀마 나 어렸을 적에는, 자, 이 얘기요. 나 어렸을 적에는 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어렸을 적의 환경과 지금 아이들 환경은 다릅니다. 예. 즉 예를 들어서 북극에서 살던 사람은 그냥 그 생활이 괜찮아요. 그런데 더운 나라에서 살면 거기 가면 옷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두껍게 입으면서도 추위를 느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빠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얘가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야 아빠는 그럴 때 이랬어라고 하지만, 지금 아이는 따뜻한 온상에서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주지 않고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것만큼 아이가 아빠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아이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네. 놀이가 됐든 여행이 됐든 취미가 됐든 어떻게 해야 내가 아이한테 맞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굳이 멀리 짐 싸갖고 여행 안 가도, 굳이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하고 열심히 뛰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아이하고 맞추는 것,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종이접기를 한다. 그럼 종이접기를 해보니까 나도 옛날에 바지 저고리는 접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면 아이한테 배워서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하면서 아이에게 맞춰서 아빠는 종이접기도 같이 해줬고 뭐도 해줬고 이렇게 내 편이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사춘기 되고 힘들고 어려서 어른이 됐을 때, 저처럼 어른이 됐어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빠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되겠지만, 그러나 아빠에게 찾아와서 이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박사님 아까도 저 취미생활 얘기하는데 하나 반성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취미생활 하다 보면 네.
우리는 딱 이렇게 아빠들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렇죠. 취미 생활도 네. 여기까지 좀 와야 된다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것 이런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한 예를 들면은 네. 등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는 산을 가면 자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를 일단 정해요. 그렇죠. 자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오늘 꼭대기 가자. 가자. 죽기 살기로 가자. 자 이러고 이제 가다가 안 되면 아빠 목말 타. 자 이러면서도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대기까지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해요. 거기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 아이한테 맞추는 건데 지금 꼭대기는 나한테 맞춘 거고 봤지? 아빠 이런 사람이야. 너 힘들면 아빠가 어깨다 메고도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이 산에 와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게 아니 여기 한 100m밖에 못 올라가면 어때요? 아이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고 찾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게 취미죠. 아 참 박사님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네. 자녀가 좀 그렇게 주위에 있으면 야 올라가 보자. 계속 그런데 뒤에서 돼지머리 하듯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음에 산에 가자 안 가요. 안 가죠. 아빠 혼자 가요. 이건 취미가 아니죠. 애한테 아. 산에 대한 생각을 아예 트라우마 안 좋은 트라우마만 넣어주는 거죠. 참 여러분 어떠세요? 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평행선일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의 생각은 이건데 네. 자녀들의 생각은 이거면 그렇지만 오늘 박사님 말씀 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인생에서 힘들 때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려면 그때만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빠가 아이에게 맞춰주는 거는 사실은 아빠가 맞춰주는 거는 아이가 볼 때는 자기한테 누가 맞춰주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얘가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사실 이게 숨어있는 비밀이거든요. 늘상 맞춰주면서 이해하고 즉 6대 독자처럼 이렇게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아빠가 옆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놓으면 얘는 다른 친구들하고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어디서도 얻지 못한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네. 6계명 아이와 함께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 네. 이야기하는 그런 계명인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6계명을 좀 변형시키면 좋을까요? 자, 우리는 6계명이 여기 보면은 지금 아이와 함께 취미 생활을 만들어 만들어 보세요잖아요. 보세요. 네. 그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아이의 취미 생활에 맞춰 보세요. 아이의 취미 생활에 맞춰 보세요. 야 이게 정말 뭐 몇 글자 차이 안 나는데 네, 네. 전혀 감이 다르게 오네요. 아이의 취미 생활에 맞춰보세요. 맞춰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6계명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이의 취미 생활에 맞춰 보세요. 맞춰 주실 거죠? 우리 아버님들 오늘 또 이 강의가 난리가 네. 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강의 공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인간 수업 오늘 내용 좋은 아빠에게 6계명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이 유튜브 상에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쉽게 이 모든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여러분에게 책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한 명을 선정해서 홍 박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저희가 마련하니까요. 지금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Good!